제가 엄청난 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무조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5년 동안 비만 다이어트를 연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셨고, 현재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로 재직 중인 노무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다이어트, 비만 치료,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분인데요.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해오셨고, 특히 정말 수만 가지의 유행 다이어트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분입니다. 제가 건강하고 과학적인 다이어트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박용호 교수님 영상을 찾게 되었는데요. 진짜 이 영상 한 개로 정말 20대부터 60대 또는 그 이상의 어르신 분들까지도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했다고 하셔서, 또 다이어트에 진심인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긴 40분짜리 영상을 정말 핵심만 콕콕 집어서 이론부터 실천까지 정말 6가지로 제가 콕 집었습니다. 정말 이 교수님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우리는 또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무지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딱 10분만 집중하셔서 이번 영상 보시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점은 그보다 조금 앞에 있는데요.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은 뇌이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것은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이 먼저 지치고 망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달달한 음료나 과자, 빵처럼 당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간에 기름이 끼기 쉬워요. 이렇게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같은 호르몬 신호가 잘 안 통하게 됩니다. 인슐린이란 혈당이 올라갔을 때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 몸의 호르몬들이 둔감해지면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고 피곤하게 되고 또 단 게 더 땡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결과 체중 증가로 보일 뿐입니다. 즉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망가진 몸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억지로 굶는 게 아니라 망가진 신호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식사는 밥, 단백질, 채소 위주로 단순하게 하고 달달한 음료와 과자는 잠시 쉬어주세요. 우리 술을 많이 마셔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에게 의사는 뭐라고 말하죠? 술을 끊으라고 말하죠. 아예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달달한 음료와 과자를 끊어야 우리 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바로 앉지 말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근육이 혈당을 처리하도록 도와서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밤에는 최소 12시간 공복을 만들어 인슐린을 낮추고 잠은 7시간 정도 꾸준히 자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필요하면 주 1회 정도 이른 저녁을 먹고 다음날 같은 시간까지 물만 마시는 24시간 하루 공복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다만 공복 다음 날은 꼭 제대로 먹어야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목표는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간과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도록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달달한 거 줄이기, 식후 걷기, 밤 공복과 수면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바뀌면 체중과 식욕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살찌는 이유를 단순히 많이 먹어서라고 보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핵심은 피하지방 창고가 고장나는 순간인데요. 원래 피하지방은 스펀지처럼 여분의 에너지를 빨아들였다가 필요할 때는 꾹 짜서 꺼내 쓰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먹는 간식과 야식으로 에너지가 계속 남아있으면 이 스펀지가 더 이상 물을 못 먹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에너지가 피하지방에 못 들어가게 되고 내장 지방, 간, 근육, 혈관 같은 곳에 붙어서 몸을 망가뜨리게 되죠. 정상이라면 혈당이 내려갈 때 몸은 저장된 지방을 꺼내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이나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이 잘 안 나오고 몸은 대신 근육을 깎아서 당으로 바꾸려 해요. 그래서 당 떨어졌다라는 말을 자주 하며 초콜릿을 찾고 밤마다 뭔가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결과는 더 쉬운 살찜과 더 큰 피로죠.
해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식사 사이에 공복 시간을 좀 더 길게 두어 스펀지가 다시 짜이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일찍 먹고 밤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아침까지 보내보세요. 낮에는 식후 10분 정도 걷기로 근육이 혈당을 처리하게 도우면 간에 부담을 줄고 지방을 쓰는 몸으로 조금씩 돌아오게 됩니다. 목표는 억지로 굶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저장한 지방을 다시 꺼내 쓰게 만드는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근육량을 걱정할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근육량 부족의 심각성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근육량에 집착하는구나를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피 속에 당이 올라가요. 이때 올라간 당의 80%는 원래 근육이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혈당이 올라가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올라간 혈당을 받아먹고 나머지 20%는 간과 피와 지방이 처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하고 바로 앉아버리면 일을 못한 당을 간과 지방이 대신 처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 지방간이 생기거나 살이 찌는 몸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줄고 겉보기 체중은 정상이어도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이 되기 쉽다고 해요. 마른 비만은 당뇨, 심장병 위험도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근육량과 근육의 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먹어서 지방이 느는 것도 문제지만 움직임이 현저하게 낮아서 근육이 빠지는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정말 간단했는데요. 첫째는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등 작은 움직임이 혈당을 바로 낮춘다고 합니다. 둘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1시간 앉아있으면 30분 정도 일어나서 몸을 풀어요. 생활습관처럼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몸을 풀고 걸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셋째는 운동은 정말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든 운동의 예로 만약 혈압약을 아침에 하나씩 복용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일요일 아침에 7일분을 한꺼번에 먹으면 효과가 있겠는가? 라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운동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전혀 없죠. 운동에 대해서 교수님의 조언은 주 4, 5회 운동하기, 48시간 이내에 운동 자극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비로소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 높은 강도로 운동하기. 내 몸에 긍정적인 운동 효과를 내려면 아주 숨이 턱턱, 숨 헉헉 거릴 정도의 자극이 들어와야 심폐지구력이 높고 근력 또한 는다고 합니다. 셋째는 또 트레이너와 운동을 함께 해야 좋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 멈추게 된다고 해요. 돈 아깝다고 혼자 운동하지 말고 훗날 병원비가 정말 몇십 배나 더 든다고 하니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의 수면은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니 수면은 7시간 이상 취하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모두 이제 이론을 모두 간파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한번 실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교수님이 제안하는 살찌지 않는 건강한 몸 만드는 다이어트는 정말 한 달이면 충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이어트의 큰 목표는 적게 먹기가 아니라 망가진 몸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 달만 딱 4주간 몸이 회복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목표는 체중계 숫자가 아닌 간, 근육, 수면, 식욕 신호가 안정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장내 환경을 바꿔야 해요. 다이어트 전 현재 우리 몸속은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정말 많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 또한 대사 이상을 일으키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첫 주는 의도적으로 장과 간을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첫 3일 동안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해주고 하루 4번에 걸쳐서 단백질 쉐이크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현재 내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단계, 특히 첫 3일이 정말 제일 힘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통이나 무력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 몸이 현재 정말 건강하지 않구나라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 참고 이겨내야 된다고 해요. 배가 너무 고프면 채소나 플레인 요거트, 두부로 배고픔을 달래주되 배고픔 자체를 참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4일째부터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섭취하는데요. 일부 탄수화물 음식, 견과류, 콩 등이 허용돼요. 식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꼭 걷고 밤에는 하루 최소 12시간. 공복,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식사를 했으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공복을 지켜서 인슐린을 낮춥니다. 잠은 꼭 7시간 이상 자서 회복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 2주차에는 콩, 견과류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조금 더 늘려주고 저녁도 일반식으로 돌아옵니다. 아침, 오후 간식은 단백질 위주의 단백질 쉐이크로 가볍게 먹어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아줍니다. 여기서 주 1회 공복을 시도합니다. 이른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다음날 같은 시간까지 물만 마시는 방식입니다. 공복날은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많이 걸어서 지방을 쓰는 몸으로 전환을 돕습니다. 근력 운동은 공복이 아닌 날에 하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3주차에는 베리, 과일, 통곡물 등 좋은 탄수화물 범위를 좀 더 넓혀주고 24시간 공복을 주 2회로 늘립니다. 하루 이상 연속으로 하지 않고 공복 사이사이 날에는 충분히 잘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식사는 칼로리 식사보다 질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기가 원칙입니다. 이때부터 체지방이 눈에 띄게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4주차에는 컨디션이 좋다면 주 3회 월수금 한 끼만 먹는 날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육 회복이 느리면 3주차 패턴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권하셨어요. 이 한 달 플랜의 중요한 건 예외 없는 4주 집중입니다. 몸이 한번 회복을 경험하면 유지가 쉬워지고 가끔 외식이나 간식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과일 포함 달달한 것 멈추기, 식후 걷기, 밤 공복을 바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몸이 바뀌면 식욕과 체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교수님의 이론과 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전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또 이 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공복 다이어트를 여러분께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공복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